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 며칠 동안 제가 신문 2개를 구독하잖아요. 조선일보 그리고 한겨레 신문인데 이 두 신문에서 우리가 함께 공유할 행복한 이야기, 힐링이 되는 기사 이런 걸 찾아보아도 딱히 소개해 드릴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그런 기사를 볼 수가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손흥민 선수의 인성에 대해서 난 기사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손 선수와 본인은 아니고 경기 도중에 경기의 일부로서 상대 선수에게 이렇게 부상을 입히게 됐는데 굉장히 슬퍼하고 낭망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 경기에 나와서는 회유를 비는 두 손을 모으는 합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전 세계 팬들이 감동을 하고 또 우리도 손 선수가 참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행복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이 있었네요. 그런데 이 비슷한 일은 비슷은 하면서도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생각할 포인트가 좀 다를 수가 있어서 겸사겸사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선일보 11월 20일 수요일 오늘 기사인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갤러리 고함의 우승 놓쳤지만 골프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들을 갤러리라고 하잖아요. 찾아가 그를 안아주었다. 이제 기사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좀 두드러진 글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PGA는 이제 미국에서 주관을 하는 골프 대회죠. 남미 투어 미국에서 하는데도 이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또 하잖아요. 출전한 매슈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가 다운 증후군 환자라는 걸 알고 코스로 돌아가 사인, 볼 등 선물을.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를 지른 그 갤러리가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을 앓는 환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인연이 묘한 것이 이 선수의 모친이 다운 증후군 환자 관리 인연.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런 병을 걸린 사람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따옴표하고 승패, 골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따옴표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사는 이렇습니다. 정말 이럴 거야? 이게 지금 이 매슈스 선수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난 17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미국 프로 골프 라틴 아메리카 투어 비자 오픈 연장 3차전에서 이제 마지막에 두 선수가 남았는데 연장전을 계속했는데 승부가 안 나니까 3차전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이게 긴장 상태입니까? 2.4m 이제 마지막 이렇게 버디 퍼스트예요. 규정 타수보다 하나 덜 치는 걸 버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2.4m면 그렇게 멀지 않고 이 정도 선수라면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옆에 누군가 소리를 지르니까 실패를 하고서 소리 나는 쪽을 향해서 정말 이럴 거야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것 때문에 이미 버디를 그러고서 기다리고 있었던 상대 선수가 우승이 된 거죠. 리카르도 셀리아, 콜림비아 선수가 쭈뼛거리면서 가서 악수를 청했는데 매슈스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상대 선수가 쭈뼛거린 것은 그 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되어서 그랬다는 걸 알고 자기도 좀 미안하죠. 그래서 쭈뼛거렸겠죠. 매슈스가 이 퍼트를 넣었다면 승부를 이제 동점이 돼서 연장전까지 끌고 갈 수가 있었고, 그렇지만 갤러리 중 누군가가 비명을 꽥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공이 빗나갔고 상금 2억 원이 이제 날아간 거죠.
물론 2등에게도 상금을 주니까 이 5억 원이 다 없어진 건 아니겠지만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승을 하면 내년 메이저 대회인 브리티시 오픈, 그러니까 이제 골프 대회 중에도 아주 규모가 큰 몇 개의 대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출전할 자격이 생겨요, 우승자에게는. 근데 그 자격도 잃어버린 거죠. 2016년 프로로 전향한 매슈스는 PGA 2부 투어, 1부가 아닌 2부 투어와 남미 투어에서만 인류 선수들 그룹에 묶인 거죠. 그러다가 2017년 남미 투어에서 딱 한 번 우승을 한 적이 있대요. 그러고서는 2년 동안 우승을 추가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허리 부상으로 11개 대회에서 연속 컷 탈락을 하고 기권을 하고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직전 대회에서 겨우 5등에 올라서 이제 점점 조금 끌어올리고 있고, 이제 2부 투어 퀄리파잉 스쿨에서도 탈락. 그 2부 리그에도 잔존을 지금 못하게 된 그런 상태였으니까 이번 기회가 너무나 큰 기회였다 이 말이죠. 씩씩거리며 락커룸으로 들어간 그에게 대회 관계자가 찾아왔다. 방금 일어난 상황 설명을 듣자마자 매슈스 얼굴이 거의 울음을 터뜨릴 듯 변했다. 손흥민 선수도 울었는데 여기도 울어버린 거예요. 소리를 지른 갤러리는 다운 증후군을 앓는 중년 남성 후안이었다. 이름이 후안이에요.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후안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코스로 돌아가 후안을 만난 매슈스는 그를 꼭 안아주고는 따옴표하고 괜찮아요? 경기 재미있었어요? 따옴표 닫고 라고 물었다. 장갑과 공에 사인을 해서 건네며 덧붙였다. 따옴표하고 미안해요. 골프 경기가 즐거웠기를 바라요. 당신을 위한 선물이에요. 고마워요. 따옴표 닫고. 매시수가 어렸을 때 그의 어머니는 다운 증후군, 뇌성 마비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룹 홈을 관리하는 일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아니까 이 선수가 다운 증후군에 대해서도 좀 알았던 거죠. 가장 친구의 여자 형제도 다운 증후군 환자였다고 한다. 그래서 제가 다운 증후군이 뭔지 좀 찾아봤어요.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은 이렇게 염색체가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염색체가 이렇게 22쌍 이제 4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성별을 구별하는 염색체 2개가 있어서 46개가 있는데, 그 다 이제 22개는 짝을 지어서 이렇게 2개씩 짝을 지어 있는데 21번째 염색체에 문제가 생긴대요. 그러면 이제 지력 저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그런 증상이 이제 나타나는 그러한 이제 병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병에 걸렸는데 이 매시수가 이제 하는 말이에요. 다음표 하고, 샷을 하는 순간에는 지극히 작은 소음도 크게 울려 퍼져서 그렇게 이제 그러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주 조용하죠,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끔 그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해가지고 말썽이 나는 수도 있고 그래요.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큰 소리가 나니까 움찔하면서 이렇게 이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군가 일부러 소리를 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좌절을 했고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는 내가 화를 냈다는 사실이 끔찍했다. 끔찍할 정도로 자기가 밉고 싫고 오히려 후회를 많이 한 거죠. 그 일로 후안이 기분이 상했거나 자책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고 내가 그에게 나쁜 감정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런 좋은 일을 한 다음에 처음 메이저 대회에 출전해볼 기회를 놓친 데 대해서 그는 쓰라리겠죠. 계속 생각이 나겠죠. 라고 했다. 하지만 아직 25살이고 앞으로 많은 나이 남아 있으니까요. 승패보다
골프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더라 라고 했다. 이것이 이제 이 미담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은 골프도 중요하고 승패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사람다움이다. 이러한 것인데 이제 이러한 유형의 실수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해요.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당연하고다고 전제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무슨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황이라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상황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있죠. 내가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 있지만 노력을 해도 내가 남자인 내가 여자가 될 수는 없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한 분들은 결론을 보면 자기에 대한 판단과 남에 대한 판단이 똑같지 않아요. 대부분 나는 객관적이야. 남을 나처럼 쳐다봐. 나를 비판하는 눈으로 남도 비판해. 또 나를 칭찬하는 마음으로 남을 똑같이 칭찬해. 이렇게 해서 나와 남을 동등하게 본다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에게는 대체로 너그럽고 남에게는 좀 박한 것이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만약 이 두 가지가 동등하다면 제가 늘 말씀드린 1.5 군자, 서양식으로 말하면 젠틀맨 수준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의외로 귀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아까 어찌할 수 있는 상황과 없는 상황에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뭘 잘못하면 내 탓을 안 하고 상황 탓을 해요. 이건 어찌할 수 없는 거였어. 난 잘못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를 해놓고서는 이건 어찌할 수 없어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뭐 어찌할 수 없었어. 이런 상황이라면 남들도 아마 그럴 거야 하고 상황한테도 책임을 돌리고 내 책임을 안 져요. 근데 남이 똑같은 짓을 하면 어찌할 수 있는데 너 왜 어찌하지 않았어? 하고 그 사람 탓을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상황은 무시해요. 지금 요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메시우스라고 하는 이 선수가 일반적인 사람에게 생각해서 갤러리를 일반화해서 갤러리들은 조용히 하고 싶으면 조용히 할 수 있고 소리를 낼 수 있으면 소리를 낼 수 있는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소리를 낼까 조용히 할까는 모든 갤러리들이 어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선수는 다들 그런 상황일 거야. 그런데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 너는 왜 어찌할 수 있는데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질렀니? 하고 비판적인 판단을 하고 그 사람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항의를 하기도 하고 내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소리 지른 사람은 어찌할 수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자기 조절이 잘 되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러한 환자였던 거죠. 그때 늦게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상황이 어찌할 수 없어서 그런 거지 나를 해코지 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구나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먼저 화를 내거나 어떤 그런 일이 당했을 때 화를 내기 전에 이론적으로만 말한다면 아마 소크라테스 같은 건 그렇게 할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성인이니까 뭐 1.5 정도도 아니니까 그런 분은 소리를 지르면 가서 물어볼 거예요. 또는 알아볼 거라고요. 어찌할 수 있는데 그랬냐 어찌할 수 없는데 그랬냐 알아보니까 아, 너 어찌할 수 없었구나. 오케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제 그렇게 못하죠. 근데 이제 뒤늦게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제 알았어요. 그때 이제 또 메시우스와 보통 사람 차이가 있죠. 에이, 운이 나빴어 하고 거기서 끝내버리는 보통 사람도 있어요. 근데 메시우스는 거기에서 굉장히 자기를 자책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또 그 사람 마음에 내가 상처를 준 것은 아닌가? 이렇게 거기까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혹시 나는 당신에게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고 나도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를 해다오. 그러면서 이제 선물까지 주면서 안아주고 이제 화해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크라테스처럼 하기는 정말 어렵죠. 그건 거의 책에만 나오는 이야기고요. 메시우스 정도면 아주 훌륭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예전에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유명한 그 성공학 전문가가 있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그 사람이죠. 이 양반이 쓴 책에서 읽었어요. 비슷한 일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한 남자가 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그 옆에 꼬마가 하나 있어요. 어린 소년이 있는데 막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그 사람 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떠들고 시끄럽게 하면 좀 조용히 해 하고 남자가 제어를 해야 되는데 제어할 생각 없이 곡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참 있다 참다 못해가지고 가가지고 여보 당신 아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데 좀 조용히 시켜야 하지 않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에 잠겨있던 남자가 꿈에서 끈듯이 갑자기 깜짝 놀라서 이렇게 고개를 들더니 맥 빠진 소리로 아 그런가요?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은. 딴 생각하느라고. 아 그런가요? 사실은 30분 전에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한 입장에서 그냥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아까 지금 메시우스 선수가 끔찍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끔찍했을 거예요. 자기를 그냥 때리고 싶고 막 어떻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일반적인 상황. 그렇게 우리는 일반적이라고 가정을 하고 살아요. 특별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특별할 수도 있다. 저 사람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이해 폭이 넓어져요. 1.5가 돼요. 그래서 당신에게 무슨 특별한 일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소크라테스에 가서.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혹시 특별한 얘를 말리지 못할 만한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 이전에 당신은 왜 어찌할 수 있는데 아들을 어찌할 수 있는데 왜 어찌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을 어찌할 지금 입장이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감당하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뭐 아들까지 어떻게 해볼 지금 여력이 없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 보고 어찌할 수 있는 기준을 갖다 대면서 너 왜 그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엄청 부끄러워했다. 그것이 아마 스티븐 곱이 자신의 경험이었는지 혹은 다른 사람 말을 인용했는지는 지금은 잘 구별은 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일화를 읽고 마음에 깊이 제가 새겨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고 이 기사를 읽으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안 좋은 일, 나를 불쾌하게 하는 일, 나를 힘들게 하는 일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면 좀 이해심이 많아지지 않나.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더 드리면 용타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마음 관리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신 분인데 직접 뵙지는 못했어요. 간접적으로 쓰는데 그분의 방법에 군화 객지 감사라는 게 있어요. 군화, 그렇구나 하는 군화고 두 번째로 그렇겠지 하는 객지예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군화 객지 감사 3단계가 있는데 이 객지가 그거예요. 객지가 군화. 예를 들면 운전을 하고 가요.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야. 당신은 안 끼어들 수도 있고 끼어들 수도 있는 어찌할 수 있는 통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왜 끼어들었어? 하고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이 선수가 소리 지른 다운 증후군 환자에게 화를 낸 거랑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끼어드는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감정 일으키지 말고, 감정으로 우리 상대하지 맙시다. 끼어드네. 이렇게. 끼어드는구나. 이러는 그런데 이제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객지예요. 객지가 이제 아까 말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겠지 이런 거예요. 이제 말은 제 표현은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일, 어찌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저의 표현이고 그분은 무슨 사정이 있겠지, 무슨 까닭이 있겠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꼭 끼어들지 않으면 안 될 무슨 사연이 있겠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어찌할 수 없는 무슨 일이 있겠지. 그런 건 이제 아까 말한 말씀으로 들어가면 1.0 기준을 1.5 기준으로 너그러운 마음 기준으로 이제 확대한 거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이제 감사해요. 그래도 사고가 안 났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용타 스님이라는 분이 개발한 구나, 객지, 감사라고 하는 마음관리 비법인데 그거를 저의 어찌할 수 있음과 없음에 대입을 하고 또 저의 이론인 1.0, 1.5에 대입을 한 다음에 이 프로 골프 선수와 다운 증후군 환자 그리고 이제 유명한 작가인 스티븐 코비 그 이야기와 합쳐서 오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한번 연습해 보자고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렇구나, 그렇겠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자고요.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을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